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1.75%에서 2.25%가 됐습니다. 이미 올 들어 4번 올린 탓에 지난해 말 1%였던 기준금리가 불과 반년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한국은행이 초유의 빅스텝에 나선 건 그만큼 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고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 겁니다.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금리 역전 가능성도 빅스텝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을 경우 달러 유출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 금리 상단이 같아졌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으로 다시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졌지만 이런 상황은 얼마 못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2주 후 다시 한번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올해 남은 세 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매매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굳게 버티던 서울 강남 아파트들도 억 단위로 떨어진 값에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들어올 자금이 줄어서 지금의 하락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주식, 코인에 이어 아파트 값도 거품이 거치게 될까요?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 작년 11월에 2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반 전엔 22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엔 무려 1억 4,500만 원이나 떨어진 값에 거래됐습니다. 실제로도 금매가 조금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 거래는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세요. 압구정현대 아파트는 고점보다 3억 원,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고점보다 1억 원 내린 값에 거래됐습니다.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 받아야 될 금액 대비 내야 될 이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 사고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자체가 좀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걱정은 계속될 것 같아서. 조금씩 오르기만 하던 강남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0%를 기록하다 지난주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은 6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주식과 코인에 이어 이제 부동산 거품도 거칠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다 보니까 금융자산 이후로 부동산 자산도 역시 같이 하락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큰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거래 비중은 전북, 경북, 충북은 이미 20%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 평균은 7.7%입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값 하락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고 금리를 또 올렸죠. 저같이 이제 대출받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변동금리를 쓰고 계신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2년 전인 2020년 하반기에 12억 3천만 원 정도로 구매하신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LTV 상한선인 4억 3,7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해봤을 때 당시의 금리 상단선인 연 4% 적용해서 30년
시한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계산해보면 매월 상환하셔야 됐던 금융 비용이 209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금리가 만약에 상단 7%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291만 원까지 39.2% 정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수치는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벌었을 때 70만 원 정도를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실소득의 69.5%에 달하는 금융이자 비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연말까지 더 오른다고 했을 때 가구들의 이자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원을 벌어서 70원 낸다는 건 정말 많이 낸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네, 매매를 좀 신중하게 일단 좀 밀어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확산하면서 매물이 쌓이고 가격도 내려가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올해 초에 4만 5천여 건 정도로 지난 22일 기준으로는 6만 5천여 건까지 늘어나면서 증가율은 44.4%에 달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에 전국 아파트 값은 주간 0.03%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2019년 8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역시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강남이나 용산 같은 투자 선호 지역에서도 오름세가 멈추고 보합세를 보이면서 소위 똘똘한 한채 열풍도 주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에서는 보통 전세를 많이 요구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세입자들이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월세가 전세보다 무조건 손해다라는 공식이 깨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법원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34만 9천 건 정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만 천여 건으로 57.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대출 이자 역시 크게 오르면서 은행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5% 전후로 환산한 월세 부담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세입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